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Simplet, a Simple Network for Image Anomaly Detection and Localization이며 저는 발표를 맡은 정민준입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마지막으로 Conclusion입니다. 이 순서는 논문의 진행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 품질관리, 안전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결함 탐지와 국소화는 생산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는 이상 데이터가 매우 희소하며 결함의 형태가 미세한 스크래치부터 큰 구조적 결함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도학습 기반의 기존 방법들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접근법의 한계입니다. 기존 접근법에는 재구성 기반, 합성 기반, 인베딩 기반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재구성 기반 방법의 경우 정상 이미지를 잘 복원하면서 이상 부분도 함께 복원될 경우 이상과 정상의 차이가 미미해져 오탐지 및 미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성 기반 방법의 경우 이미지 공간에서 생성된 합성 결함은 실제 결함의 다양한 외관 및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모델이 실제 결함에 대해서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베딩 기반 방법의 경우 사전 학습 데이터와 실제 산업 데이터 간 도메인 차이로 인해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계적 모델이나 메모리 기반 방법 등은 계산 비용이 크고 실시간 운용에 한계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플렛을 제안합니다. 심플렛의 핵심 목표는 제한된 정상 데이터만으로도 이상 탐지 및 국소화를 높은 정확도와 빠른 추론 속도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학습된 CNN의 다층 특징을 단일 FC층을 통해 대상 도메인에 맞게 변환하고 도메인 간 분포 차이와 편향 문제를 완화시킵니다. 또한 정상 특징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합성 이상 특징을 생성하고 이미지 공간에서 직접 결함을 생성하는 것보다 실제 결함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층의 MLP 기반의 판별기를 사용하여서 정상과 이상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연산 복잡도를 낮추고 빠른 추론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방법들이 겪는 재구성 오류, 합성 결함의 한계, 도메인 평형 문제 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MVTech AD와 같은 실제 데이터셋에서 높은 정확도와 실시간 응용에 적합한 추론 속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먼저 재구성 기반 방법입니다. 오토인코더나 간을 통해 정상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재구성 오류를 이상 점수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며 이상 부분이 제대로 재구성되지 않을 것을 기대로 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한계는 네트워크가 이상 영역도 정상처럼 복원한 경우가 있어서 정상과 이상 간의 차이가 미미해져서 오탐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합성 기반 방법입니다. 합성 기반 방법은 정상 이미지에 인위적으로 결함을 추가하고 합성된 이상 데이터를 통해 모델이 이상과 정상의 경계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결함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이상 사례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공간에서 생성된 결함은 실제 결함의 다양성과 복잡한 외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베딩 기반 방법입니다. 인베딩 기반 방법은 사전 학습된 CNN에서 다층 특징을 추출한 후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최근 많은 연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강력한 특징 표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학습 데이터와 실제 산업 데이터 간 도메인 차이로 인해 특징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계적 모델이나 메모리 뱅크, 근접 탐색 방식은 계산 비용이 높아서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법들과 심플렛의 차별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메인 적응력, 특징 공간에서의 이상 합성,
간단한 판별기에 있습니다. 사전 학습된 특징을 단순한 FC 기반의 피처 어댑터로 대상 도메인에 맞게 변환해 도메인 간의 편향 문제를 완화하고, 이미지 공간에서 직접 결함을 생성하는 대신 추출된 정상 특징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합성 이상을 생성합니다. 또한 복잡한 통계적 모델 대신에 두 계층의 MLP 기반의 판별기를 사용하여 정상과 합성 이상 특징을 구분하고 계산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개선합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심플렛의 전체 목표는 제한된 정상 데이터만으로도 높은 정확도의 이상 탐지 및 국소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처 익스트랙터, 피처 어댑터, 어노멀러스 피처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지역적 특징 추출, 편향 감소, 합성 이상 특징 생성, 이상 점수 산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처 익스트랙터입니다. 피처 익스트랙터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전 학습된 CNN을 활용하여 입력 이미지에서 여러 계층의 특징을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패치코어에서 사용된 방식을 변형한 것으로 저수준부터 고수준 정보를 모두 캡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는 해당 아키텍처에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피처 익스트랙터의 구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계층 특징 추출을 통해서 이미지의 여러 깊이에서 특징 맵을 추출하고 각 계층은 서로 다른 해상도와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각 계층의 특징 맵에서 특정 위치 주변의 작은 영역 내 정보를 집계해서 해당 위치의 로컬 특징을 강화시킵니다. 각 계층에서 추출한 로컬 특징들을 동일한 크기로 조정한 후 채널 방향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 특징 맵을 생성합니다. 이 통합된 특징 맵은 이후 모듈에서 활용될 강력한 표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듈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수준의 시각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복잡한 이미지 내에서도 세밀한 결함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의 강력한 표현 능력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적은 데이터로도 안정적인 특징 추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피처 어댑터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사전 학습된 CNN에서 얻은 특징은 이미지넷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실제 산업 현장의 데이터와 분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처 어댑터는 이러한 도메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추출된 특징을 대상 도메인에 맞게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처 어댑터의 세부 사항으로는 간단한 변환 모듈, 도메인 적응, 효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주로 단일 완전 연결층이나 간단한 MLP 구조로 구현되어서 복잡한 연산 없이 입력 특징을 선형 변환할 수 있고, 입력으로 받은 원래의 특징을 대상 도메인의 특성에 맞는 표현으로 변환하여 정상과 이상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특징은 이후 모듈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메인 편향을 줄이고 데이터의 본질적인 정보를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처 어댑터의 주요 장점으로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구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의 표현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데이터에 맞는 특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변환 없이 선형적인 변환을 수행하므로 계산 비용이 낮고 실시간 활용에도 유리합니다. 어노멀러스 피처 제너레이터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의 기본 아이디어는 학습 과정에서 정상 특징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인위적으로 이상 특징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이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델이 다양한 이상 패턴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노멀러스 피처 제너레이터의 구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특징에 무작위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여 정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합성 이상 특징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간단한 덧셈 연산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너무 큰 노이즈는 정상 특징과의 차이를 과도하게 만들어서 학습이 불안정해지게 하고, 너무 작은 노이즈는 이상 특징을 정상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워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이즈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정상 특징과 합성 이상 특징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듈은 학습 단계에서만 적용되어서 정상 데이터만으로도 모델이 이상의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불필요한 연산 부담 없이 빠르게 추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모듈의 장점은 단순한 노이즈 추가 연산만으로 다양한 이상 패턴을 학습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과 다양한 노이즈 스케일을 적용해서 데이터 특성에 맞는 이상 패턴을 모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 데이터만으로도 모델이 이상과 정상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서 후속 판별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 부분의 기본 아이디어는 정상 특징과 합성 이상 특징을 구분하여 각 위치의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구조로 구현되어서 연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이상 패턴 감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구조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두 개층의 MLP 구조로 입력 특징을 받아 두 개의 완전 연결층을 거쳐 판별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 복잡한 패턴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의 특징 벡터에 대해 판별기는 단일 스칼라 값을 출력하게 되고, 이 출력 값은 정상 데이터일 경우 높은 값을, 이상 데이터일 경우 낮은 값을 나타내도록 학습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상 점수는 출력 값의 음수를 취해 산출되며 이미지 전체의 이상 점수는 점수 맵에서 최대값으로 결정됩니다. 정상 특징과 합성 이상 특징 모두를 입력으로 받아 손실 함수를 통해 두 분포 간의 차이를 극대화하도록 학습하고, 이로써 정상 특징과 이상 특징의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져서 판별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주요 장점은 간단한 두 개층 구조로 설계되어서 계산 비용이 낮고 빠른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 이상과 정상 간의 미세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이상 탐지 성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로스 펑션 앤 트레이닝입니다. 로스 펑션은 정상 특징과 합성 이상 특징 간의 분명한 구분을 유도하기 위해 두 분포 사이의 간격을 강화합니다. 트렁케이티드 에러 로스는 각 위치에서 판별기가 정상 특징에 대해 높은 점수를, 합성 이상 특징에 대해 낮은 점수를 내도록 유도합니다. 정상 특징의 점수가 t 플러스 이상, 합성 이상 특징의 점수가 t 마이너스 이하가 된다면 더 이상 손실이 증가하지 않도록 잘라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손실 함수는 모델의 정상과 이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학습시키며 경계를 확보하여 오탐지 및 미탐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정상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파이프라인으로는 특징 추출 및 변환, 합성 이상 특징 생성, 판별, 손실 계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징 추출 및 변환 단계에서는 입력 이미지가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 다층 특징으로 변환되고, 피처 어댑터를 통해서 대상 도메인에 맞게 재조정됩니다. 다음 합성 이상 특징 생성 단계에서는 변환된 정상 특징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합성 이상 특징을 생성하게 됩니다. 판별 단계로 넘어가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정상 특징과 합성 이상 특징을 각각 입력받고 각 위치별로 스칼라 점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손실 계산은 각 위치별로 트렁케이티드 에러 로스를 계산하고, 이를 전체 이미지와 배치에 대해 평균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산된 손실을 바탕으로 역전파를 수행하고 피처 어댑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는 사전 학습된 모델로 고정하거나 미세 조정 시 그레디언트를 차단하여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아담 옵티마이저 등을 활용하여서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Inference and Scoring 펑션입니다. 학습 단계에서 사용된 Anomalous Feature Generator는 추론 단계에서 제거됩니다. 나머지 모듈을 단일 스트림으로 연결하여 입력 이미지로부터 직접 이상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학습 단계의 추가 모듈을 제거하여 연산 부담 없이 빠른 추론이 가능하고 각 위치의 이상 점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국소적인 결함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론 과정입니다. 특징 추출 및 변환에서 이미지를 사전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 다층 특징을 추출한 후 피처 어댑터를 통해 도메인에 맞게 재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통합 특징 맵은 모델이 학습한 정상 분포에 반영됩니다. 판별 및 점수 계산에서는 변환된 특징 맵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하여 각 공간의 위치별로 스칼라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정상 특징일 경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높은 값을 출력하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에 음수로 변환하여 이상 점수로 사용하고 모든 공간의 위치에서 계산된 이상 점수들을 모아서 이상 점수 맵을 구성하게 됩니다. 필요할 시 보관 및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서 국소화 결과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최종적으로 이상 점수 맵에서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하여서 전체 이미지의 이상 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에 활용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VTech AD입니다. MVTech AD는 총 5354장의 이미지로 텍스처 5개, 객체 10개의 총 1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에 대해 정상 이미지만 훈련에 사용하고 정상과 이미지 데이터는 테스트 시에 같이 제공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유는 산업 현장의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벤치마크 중 하나이기도 하고 모델이 여러 가지 텍스처들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결함뿐만이 아니라 표면 결함 또한 잘 탐지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픽셀 단위 결함의 주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의 성능까지도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퍼10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1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는 일반적으로 분류용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을 실험하기 위해서 한 클래스를 정상 데이터로 구성하고 나머지 클래스를 새로운 이상 데이터로 간주하도록 하여서 해당 방식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이유는 MVTech AD가 산업용 시나리오에 특화된 반면 자연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도메인으로 범용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심플렛이 산업 분야 외에도 다른 일반 이미지 도메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모델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가지표입니다. 평가지표로는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 픽셀 레벨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노벨티 디텍션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의 경우 IAUROC로 표현을 하였고 전체 이미지의 이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각 이미지에서 이상 점수를 산출한 후 ROC 커브 아래 면적을 계산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클래스별 AUROC를 구하고 전체 평균을 도출하게 됩니다. 픽셀 레벨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은 이미지 내 이상 영역의 국소적 탐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상 점수 맵을 이용하여 각 픽셀 단위의 ROC 커브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픽셀 단위 이상 탐지 정확도를 측정하여서 국수화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평가로 진행된 노벨티 디텍션은 사이퍼10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한 클래스의 데이터를 정상으로 설정한 뒤 나머지를 이상 데이터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AUROC 기반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모델의 범용성을 확인합니다. Implementation Details입니다. 백본은 와이드레스넷 50을 이미지넷에 사전 학습된 모델로 사용하게 되고요. 중간 계층의 두 번째, 세 번째 블록에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출력 차원의 경우 1536차원입니다. 피처 어댑터는 단순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바이어스 없이 단순한 구조로 작성하게 됩니다. 입력과 출력 차원이 동일하고 Anomalous Feature Generator는 각 정상 특징 요소에 대해서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갖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독립적으로 동일한 분포로 추가합니다. 기본 노이즈 스케일은 0.015가 설정되어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니어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리키렐루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트렁케이션 트레스홀드는 t 플러스와 t 마이너스가 각각 0.5, 마이너스 0.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적화 및 학습 설정은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였고 피처 어댑터는 학습률 0.0001,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학습률 0.0002, 웨이트 디케이는 0.00001이 됩니다. 학습 에포크는 각 데이터 셋당 160 에포크를 진행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4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MBTech AD에서의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재구성 기반, 합성 기반, 인베딩 기반의 모델들이 작성되어 있고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심플넷이 99.6%로 기존 최신 모델인 패치코어 대비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픽셀 레벨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의 경우 심플넷이 98.1%로 국수화 영역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개의 클래스 중에 심플넷이 9개의 클래스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한 것을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텍스처와 객체를 비교하였을 때 두 부분 모두 99.8과 99.5%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정확도와 함께 빠른 추론 속도를 보여준 것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 산업 환경의 실시간 이상 탐지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이 적용된 MBTech AD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퍼런스 타임입니다. 가로축은 FPS를, 세로축은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AUROC 값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는 FPS는 초당 처리 가능한 이미지 수를 의미하고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AUROC는 이미지 단위의 이상 탐지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자면 우상단에 위치할수록 높은 정확도와 빠른 추론 속도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심플넷의 경우 77fps와 99.6의 정확도를 달성하여서 높은 정확도와 실시간 추론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패치코어 계열은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FPS가 낮아서 추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FPS가 높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심플넷 대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플넷이 정확도와 속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해당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네이버드 사이즈와 계층 구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패치 사이즈에 대한 실험은 패치 사이즈가 3일 때 이상 탐지에 대한 정확도와 픽셀 레벨의 이미지 탐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치 사이즈가 너무 작을 경우 로컬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큰 경우에는 지역적인 세부 정보가 희석되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해당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본 계층의 조합입니다. 백본으로 사용된 와이드 레스넷 50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록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블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 모두에서 최적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아래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록만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두 번째 블록과 세 번째 블록을 결합하였을 때 더욱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처 어댑터의 구성입니다. 단순한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복잡한 MLP 혹은 사용하지 않은 것 세 가지를 비교하였을 때 단순한 FC에서 이제 99.6과 98.1로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고 복잡한 MLP를 추가하였을 때 오히려 오버피팅의 위험이 커져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아래 있는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선형 변환만으로도 도메인 편향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스케일링에 대한 연구입니다. 가우시안 노이즈의 분산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분산이 너무 크면 합성 이상 특징이 정상 특징과 과도하게 달라져서 합습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너무 작으면 이상 간 차이가 미미해져서 구분이 어려워짐을 나와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0.015일 때 15개의 클래스에 대한 평균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과 픽셀 레벨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성능이 모두 최대치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별로 편차는 있지만 여전히 0.015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결정 경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스 펑션에 대한 비교입니다. 트렁케이트 에런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비교하였습니다. 두 값을 비교한 결과는 트렁케이티드 에런 로스가 크로스 엔트로피 대비해서 약 0.2%, 0.3%의 차이를 보여주고 인계값을 두어서 정상과 이상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오탐지와 미탐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본의 종속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레스넷 18, 레스넷 50, 레스넷 101, 와이드 레스넷 50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와이드 레스넷 50과 레스넷 50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고 결론적으로 백본이 달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긴 하지만 와이드 레스넷 50을 사용했을 때 소타 수준의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입니다. 데이터셋은 사이버 10을 사용하였고 이 데이터셋은 5만 장의 훈련 이미지와 1만 장의 테스트 이미지 10개의 클래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클래스별로 정상 데이터를 구성하고 나머지 클래스를 이상으로 취급하며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심플넷의 범용성을 평가하여 단순 산업용 이상탐지뿐만 아니라 자연 이미지에서도 효과적인 노벨티 디텍션 성능을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이미지 레벨의 어노멀리 디텍션이 사용되고요. 각 클래스별로 계산된 AUROC의 평균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게 됩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심플넷은 다른 최신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 기법들 대비 높은 AUROC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정상과 이상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심플넷의 구조와 학습 전략은 자연 이미지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범용적 적용이 가능한 강력한 이상탐지 솔루션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컨클루션입니다. 심플넷은 사전 학습된 레스넷 기반 백본을 활용해 다층 특징을 추출하고
단순 FC 기반 피처 어댑터로 도메인 적응을 수행합니다. 또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통해 정상 특징에 변화를 주어 합성 이성 특징을 생성하고 간단한 두 개층 MLP 판별기를 통해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플렛의 주요 성능은 엔비텍 AD에서 이미지 단위인 IAU ROC에서 99.6%, 픽셀 단위인 PAU ROC에서 98.1%의 성능을 달성하였고 15개의 클래스 중 9개에서 최고의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약 77fps의 빠른 추론 속도로 실제 산업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모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이버10 데이터셋에서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 실험을 진행하여 모델의 범용성 또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플렛의 장점으로는 복잡한 이미지 재구성이나 생성 과정을 생략하여 학습이 쉽고 효율적이며 높은 이상 탐지 정확도와 빠른 실시간 처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 대한 미래 연구의 방향은 피처 어댑터의 구조를 개선해서 적응적 노이즈 스케일이 적용 가능하도록 바꾸고 다중 스케일 특징 융합을 통해서 성능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